서울교통공사 2022년 기출보건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출보건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다 보기에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필수, 중요한 유형들 그리고 또는 뭐 중복되는 유형들 이런 것들은 빼고요. 중요한 유형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한번 볼게요. 1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보통 제목이다, 주제다 라는 것은 이 글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은 제목 같은 경우는 이 글의 형식 자체가 일단은 앞에 핵심 내용, 주제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뒤에 주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두괄식, 미괄식, 뭐 또는 양괄식, 뭐 이렇게 등등등 있긴 있습니다. 뭐 중괄식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글들은 앞쪽에 주제가 있거나 뒤쪽에 주제가 있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제목 같은 경우는 글을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보통은 앞이나 뒤보다는 앞에 얘기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왜냐면은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얘기 할 거야 라고 하고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문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입 부분은 화제 제시를 합니다. 어떤 글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핵심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유관 기관과 손을 잡고 지하철역과 열차 내에서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그럼 일단은 짧지만 중요한 내용 하나가 나왔어요. 서울교통공사가 역과 열차 내에서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 내용 자체가 이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후에도 계속 나온다면 주제는 이 내용과 밀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한번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죠.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여의도역과 열차에서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KBS 아나운서 협회와 함께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일단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임산부 배려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을 누가 하고 주체가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줄에도 보시면 뭐 2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하여 임산부 배려 문화 인식 개선에 나섰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은 캠페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캠페인 이외에도 임산부 배려 웹툰 공모, 차내 안내방송 시인성 강화 홍보 그래서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줄곧 계속 배려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도 지하철 및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길 바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배려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3번도 부분적으로, 4번도 5번도 모두 부분적인 내용이고 주제 또는 제목이라는 것은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이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관련된 내용이었고 다음 넘어가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접속어로 적절한 것은 접속어 문제는 흔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흔히. 근데 일단은 접속어 전체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접속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역접입니다. 역접. 그 다음에 순접. 그 다음에 전환.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등 많이 있는데 뭐 병렬도 있고 진행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병렬이라는 것은 열거하겠다는 얘기고요. 진행형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역접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역접의 대표적인 것은 그러나가 있죠.
보통 그러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면은 이 역접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앞에 A 역접 B 또는 뭐 A 그러나 B 그러면 이 내용의 핵심 중심 내용은 그러나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지만 뭐 그렇지만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순접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 순접 B라고 한다면 A가 더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 중에는 뭐 그러므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따라서도 있고 그러므로도 있고 그렇죠? 이 전환이라는 것은 내용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A 전환 B 그런다면 B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역접 전환인데 어찌됐건 간에 뒤에 있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다. 그 다음에 아예 뭐 내용을 확 뒤집는 듯한 느낌의 그나저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나저나 좀 생소하죠? 말은 들어봤지만 그 다음에 병렬은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뭐 A 및 B 그죠? 나열할 때 그 다음에 진행형 또한 게다가 그리고도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렬은 그 대등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접속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문학이 보여주는 세상은 실제의 세상 그 자체가 아니며 실제의 세상에 잘 반영하여 작품으로 빚어놓은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 세상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잘 반영하여 작품을 빚어놓은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빈칸 이후에 들어가는 내용은 문학작품 안에 있는 세상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나 그 본질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 맥락에 있으면서도 내용 자체는 반대의 내용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빈칸 이후에는 기다가 됐어요. 그렇다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뒤집는 그러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정도. 더 있습니다만 요 정도가 대표적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접이죠. 제일 흔하게 나오는 형태. 요 3개 정도. 특히 딴 건 몰라도 요 3개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이 5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보죠.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체험 안내문을 보고 5사람이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 중 잘못 말한 사람은 이랬습니다. 잘못 말한 사람. 일단은 체험 안내문이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 선지를 보시기 전에 소제목에 해당하는 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1번 보시면은 기관사 체험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신청 기간과 방법이 있습니다. 3번 신청 대상, 누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체험 인원, 선정 방법. 그 다음에 선정자 발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체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프로그램 어떤 것과 어떤 프로그램인지와 장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는 거죠. 소제목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에 있는 내용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까먹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소제목을 보면서 선택지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제목을 중심으로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1번 정혁,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가 지하철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내용이고
신청하지 못하겠다. 아, 필요한 내용이었네요. 유치원이죠, 유치원. 유치원이면은 못한다. 그러면 신청 대상이네요. 그죠? 신청 대상. 그래서 초등학생 이상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대상은 안 되고요.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신청자가 40명이면 10명이 떨어지겠네요. 전산 추첨 후. 그러면 선정 방법 볼까요? 30명 뽑는데, 전산 추첨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이면 10명 떨어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 3번. 동안. 체험 프로그램은 총 3시간 40분. 자, 1시에 시작해서 16시 40분에 끝나니까 3시간 40분 맞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구성을 받습니다. 6번을. 4번. 선정자는 문자로 개별 연락이 온다고 하니 발표 기간에 잘 체크해야겠다. 선정자는 누구냐라고 발표하는 거죠. 5번이고요. 여기서는 전화 연락 없습니다. 홈페이지 확인. 문자를 준다 안 준다라는 말은 없는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오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렸네요. 4번이고요. 선호. 가장 궁금했던 지하철 방송 체험 프로그램이겠죠? 요거 15시 8분에서 16시 40분까지 후부 운전실 방송 체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번도 있고요.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좀 넘어가 보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이제 9번 같은 문제를 사실 우리 시험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자원 관리 또는 문제 해결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자원 관리냐 문제 해결이냐는 조금 애매해요. 계산하는 형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시간 자원이나 또는 예산, 비용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자원 관리 능력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고요. 단순히 좀 계산을 한다. 어떤 자원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어떠한 계산이 주다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로 보시는 게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든 간에 계산하는 형태는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번입니다. S공사에 근무하는 C 계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목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출장 당일 오후 1시에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늦지 않게 도착하고자 한다. 다음 제시된 교통편을 고려했을 때 C 계장이 선택할 경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은 봅시다. 시간이 중요해요. S공사 근무한 C 계장이 내일 오전 10시에 목포로 출장을 갈 예정이고 출장 당일 오후 1시에 미팅이 예정돼 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출장 당일까지 3시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3시간이 남았고 그 다음에 다음 제시된 교통편을 고려했을 때 경로로 1인당 출장 지원 교통비 한도는 5만원이며 도보 이동에 따른 소요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은 5만원이 한도면 일반적으로는 5만원을 넘기기는 해요. 일반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100%는 아닌데 이게 한도를 주는 이유는 한도를 고려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넘어야 고려가 되잖아요. 그죠? 안 넘으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은 출장 비용이 있어요. 출장 비용. 출장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S공사에서 대전역까지, 대전역에서 목포역까지, 목포역에서 미팅 장소까지. 선택 여지가 없네요. 일단은 대전역까지 가는 것은 버스 아니면 택시를 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전역에서는 어떤 걸 타고 가느냐 또 관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서도 어떤 걸 탈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선 두 가지가 걸려 있네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걸려 있는 것은 비용입니다. 이하예요. 모르긴 몰라도 5만원 넘어가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이죠. 3시간 이내죠. 됐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뭘 잘 들어야 되냐? 5만원이 넘는 게 있을 거고요. 3시간 넘게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베스트는 뭐예요?
5만 원도 안 넘으면서, 그죠? 시간도 3시간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맞죠? 그러면 기준 자체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조합을 먼저 찾던지 아니면은 시간이 가장 적게 드는 조합을 찾던지 거기서 다시 한번 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번이 시간을 초과하고 비용도 초과하는지 2번이 시간과 비용 모두 초과하지 않는지 3번도 그런지 4번도 그런지 이러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제낄 것들은 시간이나 비용 둘 중에 하나를 정하시고 제껴보는 거죠. 그죠? 제꼈을 때 남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봐야지 처음부터 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팁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3시간 남았거든요. 3시간 남았는데 그 대전역에서 목포역까지 가는 직통 열차가 무궁화호가 있습니다. 무궁화호는 절대 타면 안 돼요. 왜냐면 2시 40분, 2시간 40분 걸리거든요. 2시간 40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시간 40분 걸리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무궁화호는 무조건 빠져야 돼요. 2번은 빠져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새마을호 같은 경우는 2시간 10분이기 때문에 앞뒤로 가능할 수 있겠네요. 앞뒤로. 일단은 택시 타고 갔다가 그 다음에 새마을호를 타고 그 다음에 또다시 택시를 타면 됩니다. 맞죠? 택시. 맞습니다. 택시 타야 돼요. 그러면은 15,000원에다가 43,000원. 43,000원. 아, 근데 이 출발 시각이 있네요. 출발 시각. 무슨 얘기냐면 새마을호를 타면 10시 50분에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목포역에 도착하면 3시예요. 그러니까 새마을호도 무조건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였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직통으로는 없고요. 환승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환승. KTX. 그 다음에 KTX 새마을호. 일단은 둘 다 시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은 괜찮습니다. 근데 KTX를 타게 되면 10시 10분 거를 못 타기 때문에 10시 50분 걸 타야 돼요. 맞죠? 10시 50분. 그러면은 10시 50분 체크해 볼까요? 10시 50분 거를 타야 됩니다. 이러면 2시간 10분 남죠. 이 이후에 걸리는 시간을 보면 1시간 40분, 거기다 환승 10분이니까 1시간 50분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KTX가 버스냐 택시냐인데 버스는 여기다가 버스는 괜찮고 어차피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11시 100분이니까 12시 40분. 그 다음에 택시를 타게 되면 어디 보자. 가능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은 가능합니다. 3번. 시간은 돼요. 그죠? 시간은 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비용을 보는 겁니다. 근데 4만원에다가 46,000원. 버스 택시 타게 되면 넘어가네요. 동의. 그죠? 3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환승을 그러면 KTX 새마을호로 한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은 2시간 10시 30분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보 이동에 따른 소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택시를 타고 그러면 6,000원 거기다가 4만원 거기다가 택시 타면 49,000원 나왔네요. 맞죠? 49,000원. 시간은 됩니다. 4번이 답이네요. 4번.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5번 같은 경우는 택시 15,000원에다가 안 돼요. 그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어차피 둘 다 만족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거, 시간이 제일 조금 드는 거. 이 두 개 가지고 좀 추려보는 거죠. 그죠? 기준을 잡고 가면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조금 들어가 보시면 그 17번 있습니다. 17번. 17번은 단순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 단순한 문제이지만 요 유형 자체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순하지만 자주 나오기 때문에.
17번입니다. 다음은 S공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자료이다. K대리가 받은 성과평가 등급이 다음과 같을 때 K대리가 받게 될 성과급은 이랬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 성과평가 점수가 있고요. 합이 10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급별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 가중치. 등급별 가중치입니다. 여기서는 이 가중치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개념으로 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가중치라는 표현은 어떤 거랑 똑같은 말이냐면 비중, 구성비, 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의 개념이에요. 또는 확률.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는 근데 가중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면 별량에다, 그러니까 자료의 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는 형태거든요. 그게 가중평균인데 여기서는 특별한 말은 없어요. 근데 가중치가 보통 등장하면 곱한다. 이런 게 좀 일반적이니까 사실은 요거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식이 좀 있어야 되긴 합니다. 식. 됐죠?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런 문제 만나면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가중치는 곱하는 거라고.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급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등급별로 계산해야 되는, 그러니까 곱해야 되는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 총점이 나왔을 때 어쩌고. 그 다음에 실적 A를 보시게 되면 A는 바로 갈까요? 30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난이도 평가는 B등급. 30에다가 0.8이니까, 죄송합니다. 20에다가 0.8이니까 16이죠. 그 다음에 중요도 평가는 D를 받았네요. D. 30 곱하기 0.4입니다. 0.4. 12. 마지막으로 신속성 B등급 0.8이네요. 16. 32, 42, 44. 74점이죠. 그죠? 자, 74점이면 네,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80만 원이네요. 답은 3번. 그러니까 이 문제랑 똑같이 나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형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0번 볼게요. 20번은 다음은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 인구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와 가장 낮은 연령대의 차이는 이랬습니다. 일단은 선택지를 보시면 54.2%포인트, 66.9%포인트, 점점점 80.8%포인트 이렇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나와 있고 계산 자체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거기서 반올림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되게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해당하는 값이 맞느냐 틀리냐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맞긴 한데 선택지 간 차이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해요.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무슨 말이냐면 1번하고 2번을 보세요. 54점이 66.9, 12.7%포인트 차이 납니다. 맞죠?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보세요. 4번하고 5번은 9%포인트예요. 차이가 작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 그거는 대충 계산해도 가볍게 어림산을 하더라도 대충 나올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정확한 계산이 86.3%다. 그럼 우리 어디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86%가 조금 넘네? 또는 85%보다 조금 크다. 이런 식으로 봐줘야 돼요. 차이가 작지 않기 때문에. 물론 2번하고 3번은 좀 촘촘하지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연령대로 보시는 거고요.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니까 이렇게 해요. 전체 인구가 분모, 경제활동 인구가 분자입니다. 그러면은 15에서 19세는 10%가 안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 다 넘어요. 그러니까 15에서 19세가 어디 보자. 2944. 숫자가 조금 2944. 이게 10%죠. 1%는 요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빼는 거예요. 30을 빼고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딱 떨어지네.
9%입니다. 9%. 네, 9%. 9%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딱 9%가 나왔어요. 됐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 다음에 이제 큰 걸 찾아야 됩니다. 큰 거. 큰 거라는 것은 전체 인구 대비에 경제활동 인구가 값이 가장 가까운 걸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디 보자. 20에서 29세 같은 경우는 70% 안 넘죠? 그 다음에 30에 39세는 80%가 안 돼요. 80%면 한 6천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40에서 49세는 8,300에 80에 64, 80% 조금 넘네요. 그죠? 그 다음에 50에서 59세는 88, 64, 80%가 안 돼요. 그러면 정해졌습니다. 40에서 49세예요. 맞죠? 얘가 80%가 조금 넘어요. 88에 64, 38에 24. 계산하시면은 6, 80. 요 정도가 지금 80%거든요. 6680보다는 69니까 1%가 좀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8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그죠? 둘을 빼게 되면은 80% 넘으니까 71.몇% 나오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4번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야지 이게 숫자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고 이랬다고 해서 계산을 다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답이 어느 정도 나오면 끝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1에서 22번 보겠습니다. S공사의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일단은 2021년 독감 예방 접종 여부, 그 다음에 22년 독감 예방 접종 여부 이랬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한 것 같죠? 그 다음에 부서별 직원 현황, 총무부서, 제조부서까지 합의 네 100%입니다. 제시대 써있네요. 외에 부서는 없고 직원 현황은 변동이 없다. 됐습니다. 일단은 각 부서별 직원 현황도 비율로 나와 있지만 250에다 곱하면 다 나오는 값들이고요. 2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021년 독감 예방 접종자가 22년에도 예방 접종을 했다면 21년에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지만 22년에는 예방 접종을 한 직원은 총 54명이다. 직원 수 변동은 없거든요. 맞죠? 일단 21년에 했으면 22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250의 38%와 250의 56%, 이 둘의 차를 구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56에다가 38 빼면은 18%. 그래서 250에 18%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어떤 꼬마랑 아빠가 나왔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인데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25 곱하기 25에 25 250에 250에 뭐였더라? 20%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200에 25%랑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이 논리였어요. 이보다 좀 더 복잡한 거긴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25라는 숫자를 보면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4분의 1, 즉 4로 나눈다. 무슨 얘기냐? 얘는 180의 25%예요. 4분의 1, 45가 나와야 되죠.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45. 틀렸네요. 2번. 2021년 대비 2022 예방접종을 한 직원 수는 49%포인트? 직원 수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사실 직원 수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250에다가 곱해갖고 할 필요 없이 그냥 38%에서 56%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8분의 56 마이너스 38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왜냐하면 앞에 250 곱하기 0.38, 250 곱하기 0.56, 250 곱하기 0.38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38분의 18이고요. 곱하기 100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19분의
9예요. 그죠? 근데 19분의 1은 제가 현장 강의할 때 많이 외우라고 하는데 5.3%거든요. 그죠? 거기다 9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점 몇 프로가 나옵니다. 47점 몇 프로. 근데 49%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사실은 이 P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는 P는 비율간 계산할 때 얘기고 실제로는 49%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P는 비율간 계산할 때 쓴다. 3번 2021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에 독감 예방접종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2022년이 안 한 사람들, 즉 250에 62%를 대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직원이 65명이다. 그럼 요거는 250에 62%에 44%를 하는 거죠. 요거부터 계산할까요? 이렇게 440에 25% 110입니다. 이거죠? 자, 62 68.2입니다. 68.2. 65명? 아니죠. 됐죠? 그 다음에 4번. 2022년 제조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했다고 할 때 제조부서 중 예방접종을 한 직원의 비율은 2%이다. 일단은 제조부서가 44%거든요. 맞죠? 그럼 250에다가 44% 제외했으니까 0.56. 0.56에다가 이건 560에다가 네, 25%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140명입니다. 그렇죠? 2%다. 2%. 140명이 했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예방 140명이 했다. 맞죠? 140명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방접종 하지 않은 사람도 44%였네요. 그죠? 제조부서를 제외한 모두가 했다 그러면 제조부서는 빵명이에요. 빵명. 그죠? 0%입니다. 0%.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 독감 예방접종 여부가 총무부서에 대한 자료라고 할 때 총무부서 직원 중 예방접종을 한 직원은 7명 증가했다. 그러면 총부서가 16%니까 250에 16%. 이건 뭐예요? 160에 25%. 40명이죠. 맞죠? 40명. 그 다음은 40명이에요. 40명 대상으로 지금 56%, 38%니까 18%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0에 18%. 7.2네요. 7.2. 7.2. 약 7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애매하네요. 7명 증가했다. 이 어차피 딱 떨어져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계산은 7.2명 나오거든요.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7명 증가했다. 몇 명 증가했다. 써있네요. 문제. 소수 첫째 자리는 버린다. 오케이. 그러면은 7명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는데, 요거는 이제 위에 문제 셌던 것처럼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답은 나와요. 그죠?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까지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